안녕하십니까. 조갑치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치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3월 22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범여권 비례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추태들, 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죠? 자, 이 중에서도 가장 뻔뻔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열린민주당 입당입니다. 비례 후보로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아주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열린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받아들인 건데,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만든 친여 성향의 비례정당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온갖 비리 또는 범죄자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성추행 추문이 있었던 정봉주 의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손혜원 의원,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까지 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이어서 지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이렇게 이 당에 모였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공천받기 위해서 아주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신이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돈을 다 환원하겠다, 다 내놓겠다라고 아주 눈물로 호소하면서 공천시켜 달라 라고 했는데 결국 공천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김의겸 참 저렴하게 산다. 부동산 투기 해놓고 이제 와서 환원할 테니 공천 달라고 하면 누가 그 환원에 진정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투기로 번 돈, 공천과 맞바꿔 먹었다고 하지 정치인에게는 삶의 기술 못지않게 죽음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죽을 때 잘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너절하게 굴지 마시고 이쯤에서 깔끔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재산 환원의 진정성이라도 지키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천 달라고 질질 짜는 삼류 심파극만 남았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직 한겨레 신문 기자였죠. 자, 이분이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지금 비례 후보로까지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 검찰, 재벌을 개혁하겠다라고 아주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이 김의겸을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했던 흑석동 부동산 투기, 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자, 2018년 7월에 서울 흑석동에 있는 재개발 상가를 약 25억 7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입 자금 중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대출을 받았죠. 그리고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세 아파트를 처분했는데, 처분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청와대 관사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역대 없는 일이었죠. 네, 서울에 사는 대변인이 보통 출퇴근을 하지 관사에 머물면서 이런 재테크를 한다. 그래서 그 부동산 투기라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됐지만 그 투기 과정에서 관사를 이용한 투자냐라는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아주 치사한 투기 방법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사과하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까지 끌어들였죠. 그래서 보다 좋은 집, 넓은 집에 살기를 원했던 아내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찌질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당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어쨌든 당시 이런 치산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런 부동산 투기 내지 투자를 통해서 같은 해 25억 7천에 매입한 상가를 34억 5천에 되팔아서 약 8억이 넘는 이런 시세 차익을 챙긴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지저분한 짓을 저질렀으면 참 부끄러워하면서 자숙해도 모자랄 텐데 결국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지금 비례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이 언론을 개혁하겠다, 검찰을 개혁하겠다, 지금 재벌을 개혁하겠다라고 아주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 검찰, 재벌 개혁에 대해 나비처럼 날아가 벌처럼 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언론 개혁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사회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너무 많았다. 소모적이고 전투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고 싶다. 언론과 척지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마치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 감시라도 할 듯한 이런 기세죠. 저는 그런데 이런 언론 개혁을 지금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코웃음이 나옵니다. 자, 이 김의겸 씨는 한겨레 신문에서 기자로 있던 시절에 정말 우리나라 언론 역사상 가장 악의적인 날조 기사를 쓴 장본인입니다. 이 김의겸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2016년 9월 20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것은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니던 마사지 업소 주인을 K재단 이사장에 사실상 임명하였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기사죠. 자, 이 기사는 JTBC 그 태블릿 보도보다 한 달 먼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기사였습니다. 그 마사지라는 말이 풍기는 굉장히 그닥 아름답지 못한 어떤 느낌이 최순실을 거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대로 더 씌워졌다는 것이죠. 네, 당시 이 기사에 나오는 K스포츠센터 이사장 정동춘 씨, 이분이 운영했던 센터는 마사지 센터가 아니라 CRC 운동기능회복센터였습니다. 네, 정동춘 전 이사장은 마사지사가 아니라 박사 학위까지 있는 스포츠 재활 분야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네, 이런 전문가를 마사지 센터를 운영하는 마사지사로 아주 악의적으로 날조한 기사를 쓴 장본인이 바로 이 김의겸 전직 한겨레 신문 기자입니다. 네, 이런 악의적인 오보를 하고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오보를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날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네, 이뿐 아니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8년 여름 정말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도 언론 브리핑을 하는데 완전히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네, 당시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 나와서 이것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세부 계획 실행 문건이다 라고 아주 세세하게 브리핑을 했는데, 당시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이 문건이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완전히 사실을 왜곡한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론들이 아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는 바람에 기무사가 마치 쿠데타라도 일으킬 준비라도 한 것처럼 굉장히 전국을 시끄럽게 했었죠.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김의겸의 언론 개혁에 대해서 아주 코웃음을 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용 언론인이 언론개혁? 김의겸이 언론개혁을 얘기하네요. 언론개혁을 위해 제일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이 바로 권언, 유착이고 그 권언, 유착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김의겸 같은 인물입니다. 권언, 유착은 언론을 권력에게 살랑살랑 꼬리나 치는 애완견으로 전락시킵니다. 가장 전형적인 코스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나 써준 공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김의겸이 속했던 한겨레 신문의 경우 최근에 애완견을 넘어 아예 권력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물어뜯는 공격견으로 변했습니다. 권력 언저리에 있는
질 나쁜 사람들과 짝이 되어 윤석열 총장을 음해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수 언론보다 더 시급히 개혁이 필요한 것은 자칭 진보 언론입니다. 뉴스타파니 뉴스 공장이니 스트레이트니 요즘 언론의 어용화 경향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권에서 대놓고 위협하면 어디 가서 호소라도 하죠. 이 정권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은 매우 교묘합니다. 자기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극성스러운 지지자들을 내세웁니다. 대한민국 기자 중에 어용이 아닌 이들 치고 문바들에게 양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작은 매체들은 집단적으로 구독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타격을 주어 올바른 소리 못하게 입을 막죠. 옛날 재벌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그 결과 제법 진보적인 매체들까지도 어용질해야 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했죠. 듣자하니 맘에 안 드는 유튜브 방송에는 노란 딱지 공세를 퍼붓는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목소리는 아예 없애버리려 합니다. 금태섭 의원을 날린 것도 이들이었죠. 단 한 사람의 쓴소리도 참아주지 못하는 게 바로 문바들의 본성입니다. 이들의 이상은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을 찬양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 열린 사회의 적들이 당을 만들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이래요. 당의 의원이 되어서 언론 개혁을 하겠답니다. 의원 말고 그냥 부동산이나 하세요. 낯이 참 두껍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프게 지적했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이 글쎄요, 유행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의 그 뻔뻔함,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추태,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